중동의 하늘에 다시금 짙은 전운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공항은 폐쇄될 위기에 처했고 국경 검문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닙니다. 이란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들에게 떨어진 명령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섬뜩했습니다. 즉시 떠나라. 그리고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남을 계획을 세워라.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외교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으며 이제 곧 통제 불가능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미 국무부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발령한 이 최고 수위의 경보는 워싱턴이 현재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또한 분명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장난을 치지 않을 것이며 이란 정권이 실수한다면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거의 같은 시각이란 혁명수비대 정치국장인 야돌라 자바니는 미국이 굴욕적인 상태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왔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그들의 자신감과는 사뭇 다릅니다. 1979년이란 주제,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의 생존자이자 444일간 지옥 같은 억류 생활을 견뎌야 했던 베리 로젠 전 외교관은 지금의 상황을 보며 뼈아픈 경고를 던집니다. 그는 지난 47년간 이란 정권의 잔혹성을 목격해온 산증인으로서 지금 오만에서 벌어지는 마쿠 접촉이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오직 경제 제재 해제라는 하나의 목표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 자국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나 중동 전역을 위협하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은 구체적인 위협의 현장으로 향합니다.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미 국무부는 사실상 이란 내 모든 자국민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아르메니아로 향하는 아가라크 노르두주 국경 검문소와 튀르키예로 이어지는 구르블락 바자르간 국경 검문소가 현재 이용 가능한 몇 안 되는 탈출구로 지목되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 전역에서 인터넷 차단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운행 중단과 도로 폐쇄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통신수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란 당국은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는 물론 국가 인터넷망 접속을 수시로 차단하고 있어 외부와의 연락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권고사항은 마치 전시 상황의 생존 매뉴얼을 방불케 합니다.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안전한 건물을 찾아 머물며 식량과 물, 그리고 의약품을 충분히 비축해 두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 국적자라는 사실 자체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경을 통과할 때 미국 여권을 섣불리 제시하거나 미국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행위만으로도 체포되거나 구금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경고는 현재 이란 내부의 반미 감정과 보안, 검색이 얼마나 살벌한 수준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란과 미국 이중 국적자들에게는 이란인처럼 행동하고 조용히 빠져나오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주의보가 아닙니다. 적진 한복판에 남겨진 아군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다가올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움직임은 오만 무스카트에서 진행되려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부터 이란 주변에 대규모 군사력과 물자를 전진 배치해왔습니다. 독일의 스팡달렘 공군기지는 이 거대한 작전의 심장부와도 같습니다. 현지 시각 2월 5일부터 이 기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항공 물류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비상 운영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유럽의 물류 허브인 이곳이 밤낮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선으로 향하는 보급로가 활짝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란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움직임입니다. 이들 3국은 이란 인근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함과 러시아의 전투함들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합동훈련을 펼치는 모습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구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질세라 오만 해상에 전개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의 작전 영상을 공개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전투기들은 끊임없이 이착륙을 반복하며 언제든 출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이것은 이란 지도부를 향한 무언의 압박이자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부는 겉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상층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재 정권의 말기적 증상처럼 그들은 체제의 붕괴나 전쟁의 발발에 대비해
도주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간 권력을 유지하며 축적한 부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동안 정작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이 없는 이란에서 가상의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온라인 채널들은 연일 보안 경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육로를 통한 탈출조차 안전이 보장될 때만 시도하라는 조언은 역설적으로 지금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아르메니아는 미국인에게 90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튀르키예는 160일간 체류가 가능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 자체가 목숨을 건 여정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은 비자가 필요하여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사면 초가에 빠진 이란 내 미국인들과 이중 국적자들은 이제 시시각각 조여오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생사를 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개인들이 생존을 위한 탈출구를 찾고 있는 동안 저 멀리 거대한 전쟁 기계의 톱니바퀴는 이미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국경을 넘으려는 피난 행렬 뒤편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은 단순한 방어 태세를 넘어선 공격 준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징후는 중동이 아닌 유럽의 심장부에서부터 포착되었습니다. 미 공군의 유럽 내 핵심 물류 거점인 독일 스팡달렘 공군 기지가 현지 시각 2월 5일을 기점으로 24시간 비상 운영 체제에 돌입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평시에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던 이 거대한 기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주로를 개방했다는 것은 중동 전구로 향하는 물자와 병력의 흐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보급선은 곧장 페르시아만으로 이어집니다. 오만 해안에서 불과 230km 떨어진 해상에는 미 해군의 거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이미 작전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영상 속에서 함재기들은 쉴 새 없이 갑판을 박차고 오르며 이란 영공을 향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주도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삼국 연합 해상 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자 억지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미 국무부가 자국민에게 즉각적인 대피를 권고한 시점과 이러한 군사적 압박 수위가 높아진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워싱턴은 이미 외교적 실패 이후의 시나리오, 즉 물리적 추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의 시계는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저명한 정치평론가이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야코브 바르두고는 워싱턴의 외교적 제스처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위협을 단순히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안보 당국이 보기에 이란이 보유한 방대한 탄도미사일과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대리 세력 네트워크는 핵무기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당장 피부에 와닿는 더욱 치명적인 생존의 위협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핵심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안보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바르두고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 텔아비브 지도부의 기류를 대변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미국 측에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만에서 진행될 그 어떤 협상이라도 이란의 탄도미사일 폐기와 대리 세력 해체 문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통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바르두고가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말하라고 회동 내용입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결심한다면 미국은 이를 막지 않고 불개입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행동의 자유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는 묵시적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은 다소 모호한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됩니다. 바르두고는 그 이유를 주변 아랍 국가들의 강력한 로비와 압력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튀르키예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해결을 강력히 주문하며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르두고는 카타르를 지목하며 적대적 국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 국가가 추진하는 외교적 해법은 결국 이란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기만 전술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들이 손에 쥔 칼자루, 즉 탄도미사일과 무장단체라는 공격수단 자체를 무력화시켜야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만약 오만에서의 협상 테이블에서 이 문제가 배제되거나 이란이 또다시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온다면 이스라엘은 외교의 실패를 기다리지 않고 방아쇠를 당길 것입니다. 바르두고의 경고처럼 이스라엘의 안보 시계는 워싱턴의 외교 시계와는 다르게 흐르고 있으며 그 바늘은 이미 자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이란 내부 상황과 외교가의 막전막후는 더욱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안개 속에 쌓인 외교 무대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쟁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은 이스라엘의 결연함과 달리 오만 무스카트의 외교 무대 위에는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 주변을 둘러싼 공기는 불신과 의혹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중심에는 아모스 호크스타인 특사와 브렛 맥거크 같은 전통적인 외교관들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구성된 비선 라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신뢰를 등에 업고 비밀리에 움직이는 스티브 위트코프나 제러드 쿠슈너 같은 인물들의 등장은 이번 협상이 통상적인 외교 채널을 우회하여 정상 간의 직거래나 담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적 접근 방식은 필연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흐리게 만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락 라비드 기자의 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유력 언론인인 그는 소식통을 인용하여 오만에서의 협상이 전격 취소되었다고 타전했습니다. 이 짧은 한 줄의 기사는 순식간에 중동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협상의 결렬은 곧 외교의 종언을 의미하며 남은 선택지는 군사적 충돌뿐이라는 공포를 확산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라비드의 보도 직후에도 물밑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는 상반된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과연 이것이 단순한 오보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전의 일환인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고도의 기만 전술, 즉 화이트 노이즈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협상 결렬이라는 충격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림으로써 이란 지도부의 판단력을 흐리고 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비드의 보도가 나간 직후 이란 내부에서는 동요가 감지되었으며 테헤란 증시는 요동쳤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볼 때 협상 테이블이 걷어차였다는 소식은 미국의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란이 쥐고 있는 카드를 서둘러 내놓게 하거나 내부 결속을 무너뜨리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명확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바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오직 경제 제재 해제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재 해제는 정권 생존과 직결된 산소호흡기와 같습니다.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을 넘어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과 중동 각지에 흩어진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그리고 이란 내부의 인권 탄압 중지까지 포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강조하는 미사일과 대리 세력 문제는 이란 정권의 핵심 안보 자산이자 영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이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란의 딜레마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질식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야 하지만 그것은 곧 정권의 무장 해제를 의미하며 내부 강경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버티기를 선택할 경우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이나 미국의 추가적인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만의 협상 테이블은 이러한 딜레마가 충돌하는 최전선입니다. 겉으로는 대화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서로의 급소를 겨누고 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가 선택한 전략은 시간 끌기와 버티기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나 국제사회의 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설 때까지 시간을 벌며 협상을 지연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만의 협상이 진정한 타결을 위한 과정인지 아니면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마지막 요식 행위에 불과한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안개 속에서 누군가는 치명적인 오판을 할 수 있으며 그 대가는 중동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교적 수사 뒤에 감춰진 이란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협상장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란 저항위원회, 즉 NCRI가 공개한 충격적인 기밀 문서는 테헤란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만의 외교 무대가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동안 진실의 가장 어두운 파편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란 저항위원회, 즉 NCRI가 공개한 이른바 테헤란 종합보안계획이라는 1급 기밀 문서는 이란 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이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군사작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NCRI는 이미 지난 2002년 이란의 비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세상에 처음으로 폭로하여 서방 정보기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조직입니다. 그들의 정보력은 단순한 반체제, 단체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 정설이며 이번에 공개된 문서들 역시 그 신빙성에 있어 상당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개된 문서들은 충격적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국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들은 민중봉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진압 매뉴얼을 담고 있습니다. 정권 수뇌부는 경제 파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을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통화가치 폭락과 생활고가 필연적으로 거리 시위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요구를 넘어 정권 퇴진 운동으로 확산될 것임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응은 민생 안정이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신 총구를 겨누는 법과 통신망을 끊는 시점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시위 진압 작전은 초기 단계부터 군사적 개념이 적용되었습니다. 인터넷 차단은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졌을 때 취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할 표준 절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끊고 내부의 정보를 고립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고 공포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필요시 실탄 사용을 주저하지 말라는 지침과 함께 시위 주동자들을 무력화하라는 섬뜩한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여기서 무력화란 체포를 넘어선 사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란 당국이 시위 참가자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까지 세세하게 규정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그 시신이 반정부 시위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가족에게 즉각 인계하지 않고 비밀리에 매장하거나 인도를 지연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조차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슬픔이 분노로 승화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비인도적인 계산입니다. NCRI의 알리레자 자파르자대 부국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 정권은 당황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작성된 각본에 따라 냉혹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 계획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문서는 청년층 특히 젊은 남성들을 시위의 잠재적 핵심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감시와 선제적 체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학가와 노동 현장은 물론이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까지 샅샅이 감시하며 조금이라도 불온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이 자신들의 미래 세대를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더욱이 이 보안 계획은 2019년 시위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당시 무자비한 유혈 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던 정권은 이제 더 은밀하고 효율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배치된 사복 경찰들과 시위대 속에 잠입한 프락치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폭력 사태를 유발하거나 시위의 본질을 흐리는 공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군중 속에서 샤팔라비를 찬양하는 구호가 터져 나오도록 유도하여 시위대의 결속을 깨뜨리는 전술 또한 이러한 공작의 일환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이란 정권과의 협상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계획된 살인을 실행하는 정권에게 인권이나 국제 규범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테헤란 종합보안계획은 단순한 문서를 넘어 독재 정권의 생존 본능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물입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는 동안 이란의 거리에서는 비명과 통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차가운 문서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그 피 묻은 현장을 목격해야 합니다. 냉혹한 계획서가 현실의 거리에서 집행되면서 이란의 도시는 거대한 비극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NCRI가 확인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시위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의 수는 무려 3,000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된 것이며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안군이 시신을 탈취하거나 가족들을 협박해 사망 사실을 숨기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에 질린 유가족들은 남은 가족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의 오류가 아니라 정권이 만들어낸 침묵의 카르텔입니다. 희생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 잔혹함은 더욱 극명해집니다.
사망자 중에는 16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최소 150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50명 이상의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권의 총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거리로 나온 모든 이들을 적군으로 간주했습니다. 부상자의 수는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병원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는 순간 체포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많은 부상자들이 집에서 고통을 참으며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마저 감시와 탄압의 도구로 전락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권의 탄압은 물리적 폭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위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한 심리전을 병행했습니다. 거리에서 독재 타도와 알리 하메네이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터져나오면 정권이 심어놓은 프락치들은 엉뚱하게도 과거 왕정시대를 그리워하는 샤 팔라비 찬양 구호를 외치며 군중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시위의 본질을 민주화 요구가 아닌 정치 세력 간의 다툼으로 왜곡하려는 시도이자 시위대 내부의 결속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도의 공작이었습니다. NCRI 자파르자대 부국장의 지적처럼 이러한 전술은 분노의 화살이 최고 권력자를 향하지 못하도록 시선을 분산시키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습니다. 인터넷 차단은 이 모든 비극을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디지털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학살과 고문은 실시간으로 전해지지 못했고 세계가 오만의 협상 테이블에 주목하는 동안 이란 국민들은 고립된 채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정권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개입을 지연시키고 내부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위대가 서로 연락할 수 없고 외부의 지지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느끼는 고립감은 총탄만큼이나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감옥과 비밀 구금시설은 체포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사는 불투명하며 가족들은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권은 체포된 사람들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위를 주도한 배후 세력을 조작하려 들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이란 정권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규모와 강도는 과거의 그 어떤 사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조직적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을 사냥하는 사냥터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이란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은 오만에서 진행 중인 외교적 줄다리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협상장 안에서는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라는 거창한 의제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 논의 속에 정작 죽어가는 이란 국민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정권 모두 각자의 전략적 이익을 계산하느라 바쁜 사이 거리의 피는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외교적 게임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말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고 앞으로 다가올 운명의 48시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열겠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의 협상 테이블과 테헤란의 피 묻은 거리, 그리고 워싱턴의 백악관 상황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지금의 이 모호한 상황은 어쩌면 의도된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워싱턴이 일부러 백색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엇갈리는 정보와 모순된 신호들을 통해 테헤란 지도부의 판단력을 흐리고 그들을 끊임없는 불안 속에 가둬두려는 심리전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공격이 임박했다는 공포와 협상이 가능하다는 희망 사이를 오가게 만들며 적의 신경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미국이 주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군사적 타격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질 혼돈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제한적인 공습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정권 교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만약 이란 정권이 무너진다면 그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제거를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 이후의 시나리오가 통제 범위를 벗어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까지 망설이는 이유이자 이 거대한 체스 게임이 멈춰선 지점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역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은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일 뿐 모든 결정권은 하메네이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가 미국의 요구를 단 하나라도 수용한다면 그것은 이란 내부에서 패배로 간주될 것입니다. 40년 넘게 반미 투쟁을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아온 신정체제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은 곧 권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하메네이에게 있어 타협은 곧 정치적 자살이나 다름없기에 그는 끝까지 저항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대가는 고스란히 이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2월 6일로 예정된 협상이 재개되기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은 오늘 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하늘이 조용하다면 내일 아침 협상 테이블은 다시 차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테이블 위에는 이미 너무 많은 피와 불신이 묻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보기관 모사드를 통해 수집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미국에 넘기며 외교 무용론을 설파하고 있고, 이란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벌이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48시간 안에 벌어질 일들은 향후 수십 년간 중동의 질서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극적인 타협일지 아니면 파국적인 전쟁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 평범한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경고대로 이란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떠났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다가올 운명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탄도미사일과 전투기의 굉음이 들려오기 전까지 세상은 숨을 죽이고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내일의 태양은 평화의 빛으로 떠오를 것인가? 아니면 전란의 화염 속에서 붉게 타오를 것인가? 그 답은 이제 곧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으로 긴박했던 지난 며칠간의 기록과 앞으로의 전망을 마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중동의 정세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주시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계속되는 속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